경자야, 이게 정말이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40년이야. 우리 40년을 함께 산 친구잖아. 정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경자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정미야, 미안하지만 네가 먼저 흔들린 것처럼 만들려고 한 거야. 너한테 도덕적으로 빚지고 싶지 않았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고. 정민은 그 순간 40년 우정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죠. 마치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것처럼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0년 동안 함께한 두 친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어떻게 이토록 가까웠던 사이가 이렇게 냉혹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이 채널은 황혼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만성질환약은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복용하고 약 복용을 깜빡했다면 임의로 다음 약과 함께 먹지 말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유용한 생활 정보 한 줄이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야기는 2주 전 토요일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날씨는 좋았어요. 가을이 막 시작되는 시기였고 저녁이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죠. 하늘은 맑았고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59세 여성 박정민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쯤이었죠. 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오늘 저녁 반찬으로 뭘 해야 하나 생각하며 걷고 있었어요. 남편이 요즘 입맛이 없다고 하는데 뭘 해주면 좋아할까 고민하면서요. 정민은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이사 온 이후로 쭉 이곳에서 살았죠. 골목길 하나하나가 익숙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아는 얼굴이었어요. 저기 슈퍼 아저씨, 여기 꽃집 아주머니, 맞은편 부동산 사장님, 모두 오랜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길을 걷다가 동네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카페는 1년 전쯤 새로 생긴 곳이었어요. 옛날에는 문구점이었던 자리인데 요즘 유행하는 감성 카페로 바뀌었죠. 젊은 사람들이 주로 오는 곳이라 정민은 가본 적이 없었지만 창문이 크고 넓어서 아니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무심코 카페 쪽을 보던 정미의 시선이 창가 좌석에 머물렀거든요. 그곳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미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경자였습니다. 윤경자,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죠. 파마 머리에 화려한 자주색 블라우스를 입은 모습. 정민은 경자의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걸음걸이, 앉는 자세, 손짓 하나까지도요. 40년 동안 함께했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정미의 발걸음이 완전히 멈춘 건 경자의 맞은편에 앉은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넘긴 스타일이었습니다. 얼굴은 잘생긴 편이었어요.
적어도 이 나이대 남자치고는요. 자세에서 자신감이 느껴졌고 미소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경자가 그 남자를 바라보는 표정이 문제였어요. 경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미가 지난 40년 동안 본 적 없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16살 고등학생이 첫사랑을 만났을 때처럼 수줍으면서도 들떠있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볼이 살짝 붉어져 있었고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자 옆에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오태식 씨 말이에요. 경자의 남편은 키가 180cm 정도 되는 큰 사람이고 머리가 이미 많이 희끗희끗했어요. 그리고 항상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저 남자는 달랐습니다. 키도 175cm 정도였고 머리는 아직 까맣고 표정이 밝았어요. 정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들어가서 인사를 해야 하나? 아니면 못 본 척 지나가야 하나? 마음속으로는 이미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친구였기에 정미는 경자의 표정 하나하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표정은 단순한 지인을 만났을 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자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손을 잡았어요. 정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장면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경자의 손이 남자의 손 위에 놓여 있었고 남자는 그 손을 자연스럽게 받아쥐었어요. 이건 친구 사이의 격에 없는 스킨십이 아니었습니다. 업무상 만난 사람들의 악수도 아니었어요. 이건 연인들의 손길이었습니다. 남자는 경자의 손을 잡은 채로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으로 봐서는 부드럽고 다정한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경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습니다. 수줍어하는 것처럼요. 정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갑자기 10배는 더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설마. 경자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잘못 본 거야. 정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경자가 불륜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40년이에요. 40년 동안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결혼식도 서로 가장 먼저 알렸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이였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울 때 위로해주고 남편과 싸웠을 때 편을 들어주고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주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정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경자가 요즘 이상했던 게 이것 때문이었을까?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 이상하게 말을 얼버무리던 것도, 최근 들어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도,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정미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경자의 변화들이 모두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정미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볼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경자가 창문 너머로 자신을 발견할까봐 두려웠죠.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40년 동안 모든 걸 함께 나눈 친구였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정민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자에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친구로서 충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게 나을까?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저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도대체 어디서 봤을까? 정민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정민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도 저녁 준비를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카페에서 본 그 장면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죠. 경자와 그 남자가 손을 잡고 있던 장면, 경자의 행복해 보이던 표정, 그리고 그 낯익은 남자의 얼굴. 정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40년 우정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이 지나갔죠. 정민은 그 사이 경자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락을 피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경자에게 전화를 걸어 잘 잤어? 오늘 뭐 해? 라고 물었고 점심 먹을 때쯤 되면 또 통화를 했죠. 점심 뭐 먹었어? 나 오늘 김치찌개 끓였는데 맛있게 먹었어. 이런 식으로요. 저녁에는 산책을 같이 나가거나 서로 집을 오가며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습관이었어요. 경자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지난 토요일 그 장면을 본 후로 정민은 경자에게 먼저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평소처럼 뭐해? 라고 물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 불륜하고 있지? 라고 물을 수도 없었죠. 일요일 아침 경자에게서 전화가 2번 왔지만 정민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어요. 정미야,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정민은 간단히 바빠서 못 받았어. 나중에 전화할게라고만 답했습니다. 월요일에도 경자가 전화했지만 정민은 또 피했어요. 이번에는 머리 아파서 누워있어라고 핑계를 댔죠. 정민은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경자와 저 남자가 손을 잡고 있던 장면이요. 그리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일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민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화요일 오전 10시쯤 정미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경자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민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하나? 그냥 넘겨야 하나? 하지만 이틀 동안이나 피했으니 이제는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더 피하면 경자가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정민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은 최대한 평범하게 말하려고 애썼어요. 정미야. 드디어 받았네. 요즘 도대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주말에도 전화 안 받고
어제도 아프다며 전화 끊고 무슨 일 있어? 진짜 아파? 내가 가볼까? 경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편안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마치 지난 토요일 저녁에 다른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정민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자가 이렇게 태연하게 구는 게 오히려 더 이상했죠. 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랬어. 집안일이 많아서. 애들이 갑자기 다녀가서 정신이 없었거든.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달 초에 다녀갔었어요. 하지만 다른 핑계가 떠오르지 않았죠. 그래, 아들 잘 있어? 며느리도 잘 있고? 손주는? 우리 손주 보고 싶다. 다음에 올 때 우리 집에도 데리고 와. 경자는 평소처럼 가족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전혀 이상한 기색이 없었어요. 응, 다들 잘 있어. 근데 경자야, 너는 요즘 어때? 정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야 뭐. 그냥 그렇지. 근데 말이야, 정미야, 나 요즘 진짜 힘들어. 남편이랑 정말 심각해. 경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진짜 못 살겠더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무뚝뚝할 수가 있는지. 말 한마디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저녁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혼자 낚시 가고 나는 혼자 집에서 뭐 하라는 거야? 경자는 남편 태식 씨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요. 경자는 항상 남편 불평을 했어요. 무뚝뚝하다, 대화가 안 통한다, 이해심이 없다, 로맨틱하지 않다. 40년 동안 들어온 이야기였죠. 결혼한 지 4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 내가 뭘 하든 상관 안 해. 내가 머리를 자르든 파마를 하든 옷을 새로 사든 아무 말도 없어. 마치 없는 사람처럼. 경자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경자가 이렇게 남편 불평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니. 이게 정말 정상인가? 이건 변명을 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가? 경자야. 정미가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경자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정미야. 나 너무 답답해서 어디 여행 좀 다녀오려고 해. 너랑 같이 갈래? 2주 정도 푹 쉬면서 기분 전환 좀 하자. 정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행? 지금 이 상황에서? 제주도나 강원도 어때? 아니면 경주도 좋고 온천 있는 데로 가서 힐링하고 오자. 맛있는 것도 먹고 경치 좋은 데도 가고. 우리 둘이서 말이야. 얼마나 좋아. 경자의 목소리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마치 정말로 여행을 고대하는 것처럼요. 정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과 심각하다면서 다른 남자와 만나고 그러면서 또 자신과 여행을 가자고. 도대체 뭐가 진짜인가요? 정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숨기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경자야, 너 요즘 정말 괜찮아?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해? 뭐가? 정미야, 너야말로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사흘 동안 연락도 안 받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경자가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경자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전혀 아니었죠. 정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 불륜하고 있지? 라고 물을 수는 없었죠. 증거도 확실하지 않고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여행은 좀 더 생각해 볼게. 에이, 뭘 생각해. 우리 40년 친구인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냥 가자, 응? 나 진짜 너무 답답해서 그래. 남편하고 있으면 숨이 막혀. 너라도 같이 가줘야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 처음이잖아. 경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에게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알았어. 좀 더 생각해 볼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그래, 빨리 생각해 봐. 우리 다음 주쯤 가면 좋을 것 같아.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많지 않을 때니까. 응, 응, 알았어. 정민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민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경자의 태연한 태도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만약 경자가 정말로 불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행을 가자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정말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단지 보험 상담이나 다른 일로 만난 걸 자신이 잘못 본 걸까요? 하지만 그 손을 잡던 장면은, 그 친밀한 분위기는 절대 오해가 아니었어요. 정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 거야? 경자야, 너는 정말 뭘 하고 있는 거니?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우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정민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정민은 자연스럽게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경자와의 첫 만남을요. 44년 전이었습니다. 정확히 44년 전 3월이었죠. 정미와 경자는 같은 고등학교 1학년 4반에 배정되었어요. 그날 정미는 교실 맨 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학기 첫날이라 긴장되고 떨렸죠. 정미는 원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먼저 말 걸기를 어려워했어요. 그때 경자가 다가왔습니다. 야, 너 이름 뭐야? 나는 윤경자야. 앞으로 잘 지내자. 경자는 밝고 활발한 아이였어요. 파마한 머리에 큰 눈, 그리고 환한 미소. 경자는 정미 옆자리에 앉으며 말을 걸어왔죠. 정미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경자의 밝은 성격에 금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나, 박정미야. 반가워. 목소리 작다. 크게 말해. 우리 친구 하자. 너 어디 살아? 경자는 거침없이 질문을 쏟아냈고 정미는 조금씩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되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항상 함께 걸어서 집에 갔습니다. 둘 다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집도 가까웠죠. 경자네 집은 정민의 집에서 골목 2개만 건너면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걸어 다녔어요. 정미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할머니 되어서도 이렇게 같이 수다 떨면서 살자. 16살 때 경자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날은 여름 저녁이었어요.
둘이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래. 평생 친구. 정미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둘은 진짜 평생 친구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고 졸업 후에는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계속 연락하며 지냈어요. 경자는 20살에 결혼했고 정미는 22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도 서로가 서로의 들러리를 섰어요. 경자의 결혼식 때 정미는 축가를 불렀고 정미의 결혼식 때 경자는 하객 명단을 정리해줬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서로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경자의 딸이 태어났을 때 정미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고 정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경자는 산후조리를 도와줬어요. 정미야, 너 아들 낳았구나. 우리 딸이랑 나중에 결혼시키면 어때? 경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고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도 둘은 계속 곁을 지켰습니다. 육아의 고충을 나누고 시어머니 이야기를 털어놓고 남편 불평을 하면서도 서로를 위로했죠. 정미의 아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경자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왔습니다. 정미가 울고 있는 걸 보고 경자도 함께 울었어요. 정미야, 괜찮아. 우리 아들 재수하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내가 옆에 있을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경자는 정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경자의 딸이 이혼했을 때도 정미는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 울고 있는 경자를 안아주며 함께 울어줬어요. 경자야, 괜찮아. 내 딸은 강한 아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가 옆에 있잖아. 정미는 경자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위로했습니다. 남편들이 직장에서 힘들어할 때도 서로의 배우자를 응원했습니다. 명절에는 서로 집을 오가며 음식을 나눠 먹었고 여행도 가끔 네 식구가 함께 다녔어요. 우리 진짜 가족 같다, 그치? 경자가 말했고 정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우리 40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결혼했고 손주들도 태어났어요. 둘 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주름도 늘었지만 우정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죠. 기쁨도 슬픔도 모두 함께 나눴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했어요. 정미에게 경자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자매보다 더 가까운 인생의 동반자였죠. 경자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 경자가 정미는 회상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경자가 지금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정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경자야, 우리 40년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정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40년 우정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정미는 마트에 다녀오는 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최 씨 아주머니도 함께 탔어요. 최 씨 아주머니는 50대 후반의 수다스러운 분이었죠. 어머, 정미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네. 그냥 그렇게 지내요. 정미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정미 씨 지난달에 보험 상담 받으셨잖아요. 최 씨 아주머니가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정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보험 상담이요? 네, 그때 오셨던 분 말이에요. 보험 설계사분. 제가 며칠 전에 토요일 저녁에 동네 카페에서 봤거든요. 그분이랑 다른 분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되게 친밀해 보이던데. 혹시 그분이 정미 씨 아는 분이세요? 정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험 상담, 보험 설계사. 지난달 정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초였습니다. 한 달하고 열흘쯤 전이었죠. 집에 한 남자가 찾아왔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길래 나가봤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보험사의 프리미어 컨설턴트 장철우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 주민분들께 보험 리모델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상담받아 보시겠어요? 정미는 원래 이런 방문 판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남자가 너무 정중하고 친절했거든요. 아, 글쎄요. 10분만 시간 내주세요.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 어떤 건지만 확인해드리고 혹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무료로 조언해드릴게요. 상품 판매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의 말솜씨는 정말 좋았습니다. 정미는 결국 집 안으로 들여보냈고 거실 소파에 앉아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남자는 정말로 상품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미가 가입한 보험을 확인하고 몇 가지 조언만 해줬죠. 그리고 명함을 남기고 갔어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정미는 그때 그 명함을 거실 서랍에 넣어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경자와 카페에 있던 바로 그 남자였다는 말인가요? 정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네. 그냥 아는 분이에요. 정미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면서요. 그러세요? 그분 참 잘생기셨더라고요. 말씀도 잘하시고, 우리 남편도 그분한테 보험 상담받았는데 너무 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 최 씨 아주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정미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했고 정미는 서둘러 내렸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갈게요. 정미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정미는 거실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그 명함을 두었던 기억이 났어요. 서랍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있었습니다. 볼펜, 영수증, 우편물, 쿠폰. 정미는 하나하나 뒤지며 명함을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하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인쇄된 명함이었습니다. A보험사 프리미어 컨설턴트 장철우. 정미는 명함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 이름, 장철우. 그 남자가 정미에게도 왔었습니다. 한 달 전에요. 그리고 경자와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정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장철우가 이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보험 영업을 하면서
경자를 만난 걸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둘이 가까워진 걸까요? 아니면 장철우가 의도적으로 정미에게도 접근한 걸까요? 왜? 무슨 이유로? 정미는 명함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는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정미는 휴대폰을 꺼내 장철우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뭔지 알게 되는 게 무서웠어요. 정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명함을 손에 쥔 채로요. 장철우, 도대체 너는 누구야? 경자랑 무슨 사이야? 그리고 왜 나한테도 온 거야? 정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경자는 왜 장철우와 만나고 있을까? 정말 불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장철우는 왜 정미에게도 왔을까? 단순히 보험 영업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40년 친구인 경자는 정미에게 왜 말하지 않았을까? 정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경자야, 제발 이게 오해이길 바란다. 하지만 정미의 직감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요. 이틀 후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정미는 그 이틀 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경자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장철우를 만나서 확인해야 할까? 결국 금요일 오후 3시쯤 경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미야, 여행 생각해봤어?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 남편이랑 요즘 완전 냉전이야. 아침에 밥상도 따로 차려달라고 하더라고. 진짜 미치겠어. 경자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자야, 너 요즘 누구 만나? 전화기 너머로 경자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듯한 톤으로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누굴 만나긴 누굴 만나. 너밖에 없잖아. 왜 그래? 이상한 소문이라도 들었어? 아니, 그냥 혹시 보험 상담 같은 거 받았어? 정미는 돌려서 물어봤습니다. 경자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보험? 갑자기 왜 보험 이야기를 해? 정미야, 너 요즘 왜 이래?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경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정미가 터무니없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듯이요. 나 지난주 토요일에 너 봤어. 카페에서 남자랑 같이 있더라. 정미는 결국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경자가 웃었어요.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이었죠. 아, 정미야, 그게 그렇게 이상해? 내가 남자랑 커피 마시면 안 돼? 정미야, 너 요즘 오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이랑 잠깐 만난 거야. 이게 뭐가 문제라고 이러는 거야? 경자의 목소리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뉘앙스까지 섞여 있었어요. 그 사람, 나한테도 왔었어. 보험 상담하러. 장철우라는 사람. 정미가 말하자 경자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험 설계사니까 당연히 여러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이 동네 주민들한테 영업하러 다니는 거잖아. 정미야, 너 지금 내가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경자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라면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너희 손잡고 있었잖아. 정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거 장철우 씨가 내 보험 서류 보여주면서 뭔가 설명하려고 그랬던 거야. 정미야, 너 진짜 너무한다. 40년 친구한테 이런 의심을 하는 게 말이 돼? 경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 너무 기분 나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평소에 나 남편한테 얼마나 힘든지 다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답답해서 지인 만나서 이야기 좀 했다고 이게 불륜이야? 정미야, 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정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자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싶었죠. 미안해. 내가 좀 그랬나 봐. 그래, 정말. 나 진짜 기분 나쁘다. 40년 동안 뭘 믿고 산 건데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해? 나 화났어. 나중에 연락해. 경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민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경자의 반응이 너무 과했습니다. 오히려 더 수상하게 느껴졌죠. 만약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면 왜 저렇게 방어적으로 나올까요? 그냥 웃으면서 오해야, 걱정 마라고 하면 될 텐데. 정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경자야, 너 뭔가 숨기고 있구나. 내가 느낀 게 맞아. 정민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장철우를 만나서 확인해야겠다고요. 그날 저녁 정민은 장철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보험 상담받았던 박정미입니다. 혹시 다시 한번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10분 후 장철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미 고객님. 물론이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가 괜찮으세요? 내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동네 카페에서 만나요. A 카페요.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정말로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이라면 40년 우정은 끝나는 걸까요? 정민은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불안했어요.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정민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계속 생각했죠.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인데도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정민은 구석 자리에 앉아서 물을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2시에 장철우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밝은 미소를 띤 채였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박정미 고객님.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장철우는 정미 맞은편에 앉으며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정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기, 혹시 윤경자 씨라고 아세요? 장철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소가 살짝 어색해졌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미소를 지었죠. 윤경자 씨요? 아, 그분도 제 고객이시죠.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고객이시라고요? 그냥 보험 고객이라는 거죠? 네, 물론이죠. 보험 상담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이 동네에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장철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매우 자연스러웠죠. 정민은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불륜을 의심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아니에요. 그냥 제 친구라서 여쭤본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윤경자 씨랑 친구세요? 세상 참 좁네요. 하. 장철우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상담은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장철우는 친절하게 보험에 대해 설명했고 정미는 적당히 맞장구를 쳤어요. 하지만 정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장철우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시 연락드릴게요.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철우가 카페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민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장철우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민은 무심코 창문 너머를 봤어요. 카페 바로 앞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장철우가 서 있었어요. 차에 타지 않고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장철우의 모습이 더 잘 보였어요. 장철우는 전화를 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이 보였어요. 정민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서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어요. 네, 경자 씨. 방금 정미 씨 만나고 왔어요. 걱정 마세요. 그 친구는 내가 잘 구슬릴게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정민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경자 씨, 그 친구는 내가 잘 구슬릴게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자와 장철우는 함께 정미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미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모르도록 말이에요. 정미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죠. 40년 친구가 이렇게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니. 정민은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어요. 당장 경자를 만나서 따져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민은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자야, 지금 시간 있어?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정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경자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만나면 알아. 1시간 뒤에 우리 동네 공원에서 보자. 정미야. 1시간 뒤 꼭 나와. 정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정미는 공원 벤치에 앉아 경자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계속 밀려왔죠. 경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섞여 있었죠. 무슨 일이야, 정미야?
왜 이렇게 급하게 부르는 거야? 정민은 경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경자야, 솔직하게 말해줘. 장철우 씨랑 무슨 사이야? 경자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또 그 얘기야? 정미야, 내가 뭐라고 했어? 그냥 보험 고객이라니까. 거짓말하지 마. 나 오늘 장철우 씨 만났어. 그리고 그 사람이 너한테 전화하는 거 들었어. 경자 씨, 걱정 마세요. 그 친구는 내가 잘 구슬릴게요라고 말하더라. 경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정민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경자야, 40년이야. 우리 40년 친구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경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정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경자야, 대답해줘. 제발. 정미는 경자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마침내 경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미안함과 방어적인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정미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 정미는 경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달라? 뭐가 달라? 경자야, 40년을 함께 산 친구잖아.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경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정미야, 미안하지만 이거 좀 봐. 경자는 휴대폰 화면을 정미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 대화창이 떠 있었어요. 상대방 이름은 장철우였고 발신자 이름은 정미였습니다. 정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메시지 내용이 보였습니다. 보험 상담을 넘어서 은근히 관심을 보이는 듯한 뉘앙스의 문자들이었어요. 장 씨, 요즘 일은 어떠세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요즘 외로워요. 이야기 나눌 사람이 필요해요. 장 씨는 정말 말씀을 잘하시네요. 다음에 또 만나면 좋겠어요. 정민은 손을 떨면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나 이런 문자 보낸 적 없어. 경자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미야, 너도 나이 들어 외롭긴 했나 보지. 그래서 장철우 씨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겠지. 근데 말이야, 남의 불륜만 욕할 처지가 아니네. 정민은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아니야, 나 이런 문자 절대 안 보냈어. 경자야, 이거 누가 조작한 거야? 조작? 이게 장철우 씨 휴대폰에서 캡처한 건데 내 번호에서 온 거라고. 부정하지 마. 정민은 당황해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발신 기록을 확인했지만 장철우에게 보낸 그런 메시지는 없었어요. 봐, 내 폰에는 이런 메시지 없어. 이거 조작된 거라고. 그야 네가 지웠겠지. 정미야, 솔직해져. 너도 장철우 씨한테 관심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 아니야? 질투하는 거지? 경자의 말에 정민은 울컥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경자야, 우리 40년 친구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어? 함정? 내가 뭘 했다고? 정미야, 너야말로 나를 의심하고 조사하고 이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경자는 일어나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나 먼저 갈게. 앞으로 우리 관계는 좀 생각해 봐야겠다. 경자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정민은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은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정민은 자신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메시지는 보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경자가 보여준 화면에는 자신의 이름이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민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장철우가 연락처를 어떻게 저장했는지. 정민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철우 씨, 저 박정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고객 연락처를 저장할 때 특별한 방식이 있나요? 장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네. 사실 저는 고객 관리를 할 때 조금 특이한 방식을 쓰는데요. 연락처를 저장할 때 이름을 서로 바꿔서 저장해요.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고객을 기억하기 쉬워서요. 정미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미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사실은 네. 윤경자 씨 번호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건 윤경자 씨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관리하는 바람에 오해가 생긴 것 같네요. 정민은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경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번호를 정미로 저장한 장철우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캡처해서 마치 정미가 보낸 것처럼 증거로 사용한 거죠. 왜? 정미는 다시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경자야, 나 다 알아냈어. 장철우 씨가 다 말해줬어. 그 메시지 보낸 거 너였어. 내 번호를 내 이름으로 저장해둔 거 이용한 거잖아. 전화기 너머로 경자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 다 알았구나. 경자야.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우리 40년 친구인데. 경자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정미야, 너는 항상 옳았잖아. 항상 도덕적이고 바르고. 나는 내 옆에서 항상 부족한 사람이었어. 너한테 평가받고 싶지 않았어.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게 이유가 돼? 나를 배신하는 게 너한테 도덕적으로 비치고 싶지 않았어. 내가 불륜한다고 너한테 평가받는 게 싫었어. 그래서 네가 먼저 흔들린 것처럼 만들려고 한 거야. 그럼 우리가 비슷한 처지가 되잖아. 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경자야, 40년 우정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 나는 진심으로 내 친구였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정민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는 끝났어, 경자야. 40년 우정도 여기까지야. 정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진짜 우정은 사람이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유지된다는 거요. 그날 밤 정민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경자가 보여준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그 문자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죠. 경자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짓 증거였어요. 정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민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민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경자와는 연락하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정미의 휴대폰으로 장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미 씨, 죄송한데 어제 통화하고 나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몇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사실 윤경자 씨가 제게 부탁했던 게 있었어요. 박정미 씨를 만나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하고 아무 의심도 들지 않게 하라고요. 그리고 만약 박정미 씨가 윤경자 씨에 대해 물으면 그냥 고객일 뿐이라고 말하라고 했었어요. 정민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럼 경자가 계획적으로 네,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고객의 개인적인 부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윤경자 씨가 박정미 씨를 속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경자 씨랑은 정말로 어떤 사이예요? 장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보험 고객이었어요. 그런데 윤경자 씨가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관계가 발전했죠. 하지만 진지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고 윤경자 씨도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정도였달까요? 정민은 눈물이 났습니다. 경자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속였다니. 그럼 그 문자 메시지는요? 제 이름으로 된 그건 제가 연락처를 바꿔서 저장하는 걸 윤경자 씨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죠. 나중에 증거로 쓰려고요. 정민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민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경자의 계획이었어요. 자신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 그리고 정미에게 도덕적으로 빚지지 않기 위해 정미를 함정에 빠뜨린 거죠. 정미는 경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자야, 나 장철우 씨한테 다 들었어. 네가 계획적으로 나를 속인 거 다 알았어. 경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 알았구나. 뭐 어쩔 수 없지. 경자야, 정말 이해가 안 돼. 우리 40년 동안 뭐였어? 네가 나한테 도덕적으로 빚지기 싫었다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린 거야? 정미야, 너는 항상 옳았잖아. 항상 도덕적이고 바르고. 나는 내 옆에서 항상 부족한 사람이었어. 너한테 평가받고 싶지 않았어.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게 이유가 돼? 나를 배신하는 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끝났어. 40년 우정도 여기까지야. 정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민은 경자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그 일주일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경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 경자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니 이상했습니다. 공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죠. 그 일주일 동안 정민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경자와의 40년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꼭 진실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리요.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서로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느냐는 거죠. 경자는 마지막 순간에 정미를 배신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정미에게 도덕적으로 빚지기 싫어서요. 정미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받아들였어요. 이게 현실이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일주일 후 월요일, 정미는 동네 슈퍼에서 최 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정미 씨. 요즘 경자 씨랑 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정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각자 바빠서요. 괜찮아요. 그러세요? 근데 경자 씨 요즘 안 좋아 보이던데. 혹시 아세요? 남편분이랑 별거 중이시래요. 정미는 놀랐습니다. 별거요? 네, 경자 씨가 뭔가 잘못하신 것 같던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요. 남편분이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정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경자의 일은 이제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미는 거실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정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경자야, 너는 결국 모든 걸 잃었구나. 남편도 친구도. 정미는 슬펐지만 동시에 자신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정미는 우연히 동네에서 경자를 마주쳤습니다. 멀리서 경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경자는 예전과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고 옷차림도 평소와 달랐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멈춰 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정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자도 마찬가지였죠. 4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미는 동네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나뭇잎들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경자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차단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습관처럼 경자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추곤 했죠. 무언가를 보면 경자 생각이 났고 혼자 밥을 먹을 때면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경자야, 너 이거 봤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미는 적응했습니다. 경자 없는 삶에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건 진짜 친구가 아니었다는 걸요. 진짜 친구라면 40년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텐데 경자는 오히려 그 우정을 이용해 정미를 배신했습니다. 정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우정도 진짜는 사람이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유지되는 거구나.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미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야겠다고요. 오랜 시간이 꼭 진실을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정미는 조용한 일상을 선택했습니다. 여행 대신에 동네를 산책하고 책을 읽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죠. 경자가 없어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이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고 손주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곁에 있어줬죠. 정민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는 걸요. 친구도 중요하지만 가족만큼은 아니라는 걸요. 그날 오후 정민은 동네 슈퍼에서 최 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정미 씨, 요즘 경자 씨랑 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각자 바빠서요. 괜찮아요. 정민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경자와의 일은 이제 과거였고 정민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경자는 결국 장철우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장철우는 경자에게 연락을 끊었고 경자는 혼자가 되었어요. 남편 태식 씨도 경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지금 별거 중이었죠. 경자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상황 탓이고 정미가 너무 예민했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미는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정미는 거실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정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륜보다 더 아픈 건 배신이었고 배신보다 더 큰 상처는 그걸 친구가 계획했다는 사실이었어. 정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일어섰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공원을 나서며 정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힘든 시간이었지만 정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오랜 시간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요. 정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미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우정을 소중히 여기겠다고요. 시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겠다고요. 40년 우정은 끝났지만 정미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미는 괜찮았습니다. 이번 황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40년 우정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사연이 참 마음 아프지 않았나요? 황혼 온도계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 또는 고정 댓글에 적힌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황혼님들에게 들려줄 재밌고 귀중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